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내년이면 창원 국가산단이 조성 50년이 됩니다. KBS는 창원 산단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 50년의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연중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공업계의 강남으로 일컬을 만큼 기계공업 중심지로 거듭난 창원 국가산단의 성장사를 짚어봅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입주기업 2,900여 곳, 종사자 11만 6천여 명, 생산액 전국 국가산단 3위 51조 6천억 원, 수출액 전국 국가산단 5위 154억 달러.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대표, 창원 국가산단입니다. (1978년) 볼보의 전신 삼성중공업에 입사한 용접기능장 김규동 씨.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 부산 기계공고를 거쳐 일자리를 찾아 창원에 자리 잡은 뒤 43년을 일한 창원 국가산단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74년부터 이제 공단 해가지고 대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이제 오라고 했겠죠. 우리는 그냥 공장 생겼을 때 그냥 삼성 갈래, 현대 갈래 뭐 막 이래 하는데 그냥. 김 씨처럼 1970, 80년대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한 전국의 공업 인재들에게 창원 국가산단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을 이쪽 이제 경상남도 쪽으로 왔었는데 도로도 좀 잘 돼 있고 또 사람들도 많고 한국중공업이다라는 회사는 잘 몰랐지만 창원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대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입사를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창원의 반전을 일궈냈습니다. 공단 조성 20년 만에 수출액 4,485배, 생산액 6,925배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의 땀서린 작업복은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쪽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흔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식당이나 어디 주점 같은 데 가더라도 이 작업복 하나가 그냥 신용을 말해주는 그런 정도의 그것이 있었습니다. 1974년 3월 세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중화공업 육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울산과 거제, 여수를 잇는 남동 임해안 공업벨트. 평평한 분지 지형의 견고한 지반, 낙동강의 용수 공급과 마산의 무역항, 공항 고속도로와 인접한 물류교통, 충분한 인력 등 공단 조성의 최적의 요건을 갖춘 창원은 그 가운데서도 중심이 됐습니다. 창원은 거의 100%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시킨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합차량도 직접 창원에 내려와서 당시의 상징성이 현장을 답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가 협소하면 이거 더 넓히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지시를 했다. 1970, 80년대 중공업 진출을 꿈꾸는 대기업은 반드시 창원에 공장 하나를 두어라는 정부의 주도 아래 당시 네로라 하는 삼성, 금성, 레우, 한화 같은 대기업에 이른바 창원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업종별 하청 중소기업들이 촘촘히 들어서면서 공단 존재의 이유이자 목표인 집적화를 이뤄냈습니다. 창원에서 A에서 Z까지 다 할 수 있다. 제대로 이제 그 구성을 찾으면 어떠한 부분도 다 만들 수 있다고 봐집니다. 또 정밀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등 다양한 업종이 포진한 산업 포트폴리오 덕분에 석유 파동과 IMF 같은 대형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옛날 대우자동차가 이렇게 쓰러질 때 부평은 도시 전체가 휘청합니다. 근데 창원은 큰 영향을 안 받아요. 한 그룹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5%? 5% 미만의 영향이네. 그러니까 5%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95%가 돌아가니까 시민이고 시고 별 감흥이 없어. 그 영향력은 지금도 기업가들이 창원 국가산단을 공업계의 강남으로 부를 정도로 굳건합니다. 누가 그렇게까지 예상을 했을까 싶습니다. 동시다발형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공장용지 조성은 공장용지대로 조성을 하면서 또 기반시설대로 하고
또 그리고 근로자 아파트 공사도 또 별도로 짓고. 창원 경남경제의 역사이자 우리나라 공업의 발전사로 축약되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기업가와 노동자에게 꿈과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창원공단은 나의 활주로였다. 내 삶의 활주로였다. 뭐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해도 어쨌든 이게도 그 속에서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그걸 활주로 삼아가지고.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일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경남 곳곳에서 농사일을 하던 고령층이 숨지면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수도 예년의 2배로 급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듯한 열기와 높은 습도 탓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차광막도 역부족입니다. 조금 많이 덥지 지금은. 너무 덥다. 엄청 더워요. 아침 일찍 나가서 한더위에 지금 몇 시간씩 본다. 열화상 카메라로 하우스 내부 온도를 재봤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하우스 내부 온도는 43도로 외부 온도 30도에 비해 13도나 높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 되자 하우스 내부 온도는 52도로 외부와 비교해 18도나 높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떼약볕 아래 수확을 앞둔 깨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제 오후 5시쯤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넘어져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옆으로 심장이 안 뛰는 리듬이 하게 돼가지고. 최근 사흘 동안 경남에선 남해와 밀양에서 3명이 숨지는 등 올 들어 경남의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4명입니다. 집계 기간이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이미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의 2배에 이릅니다. 온열 질환은 중심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신속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열이 발생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느끼시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령층과 심뇌혈관 질환 기저질환자는 더 위험할 수 있다며 낮 12시부터 5시까지 야외 작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진해만 해역에 발표했던 고수온주의보를 최고 단계인 고수온경보로 올렸습니다. 고수온경보는 28도의 수온이 사흘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진해만과 남해 상주 해역의 수온은 각각 28.4도, 28도로 양식장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남에서 뱃길로 사천 삼천포와 제주를 운항하는 여객선사가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객선사는 자치단체에 터미널 신축 등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6차례 사천 삼천포항에서 제주를 오가는 오션비스타 제주호. 세월호 참사로 해당 노선이 끊긴 지 7년 만인 2021년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뱃길이 다시 열린 지 2년. 하지만 최근 선사 측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사 측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누적된 적자로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으며 유류 대금이 수개월째 밀려 있고 직원 인건비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 여객선 운항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사 측이 내세운 적자 이유는 유류비 상승과 이용객 감소. 취향초 1,200원대였던 경유값이 지난해 2,000원대까지 뛰었고 운항 횟수를 2차례 더 늘렸는데도 이용객 증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선사 측 주장입니다. 삼천포 제주 노선은 터미널과 탑승장이 800m나 떨어져 있습니다. 선사 측은 별도의 셔틀버스를 마련해서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탑승장 가까운 곳에 터미널을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했고 경상남도는 3천만 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새 터미널을 짓는데 88억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업비 확보와 저반 문제 등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났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의 직접 지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4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기반 시설을 해드렸고, 시 관계부서에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주변 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여기에다 2년간 유예됐던 선박 건조 자금의 상환이 최근 시작되면서 선사 측의 경영난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합천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창녕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6도 안팎으로 올해 들어 가장 무덥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9도, 창녕이 2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4도, 밀양이 36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8도, 합천이 2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5도, 거창 3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함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새벽 4시 50분쯤 통영시 광도면 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10분 만에 30대 여성 운전자 한 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은 2시간 만에 인양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협의체에는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 등 기관과 연암공대와 거제대학, 한국승강기대학 등 9개 지역 전문대학이 참가합니다. 거제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은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공동조사한 결과 거제 남부관광단지 노자산 골프장 개발 사업 예정지 6곳에서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700여 개체와 거제 외줄달팽이 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발견된 멸종위기종들이 이주나 이식이 어려워 골프장 등 개발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지인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몰래 빼낸 뒤 지인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2차례에 걸쳐 술집 등에서 만난 지인 6명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유심칩을 몰래 빼내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